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35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민법 마지막 부분이죠. 임대차고 그리고 이제 민특법까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재는 258페이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법 민법 임대차입니다. 모든 임대차에 공통되는 요건이죠. 618조 임대차 의의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차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상입니다. 공짜로 빌려준 건 사용대차죠.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권리 매매의 유효 공부했죠. 타인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라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임대차는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 임의규정이에요.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 약정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부하면 등기 못하는 거죠. 네, 이 항에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그 짓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622조 건물 등기는 차지권이 땅지, 토지를 빌렸다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를 말합니다. 그 대항력이죠. 자,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이렇게 토지죠.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되죠. 등기가 621조 이 등기 말하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당 건물을 등기하네요.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토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인데 자, 이게 건물에 등기하면 이게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백에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나대지를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 했습니다. 우리 지상에 건물 지었죠?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했죠.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이거 임대차 안 했죠.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해서 대항력 없거든요.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임대차는 채권이라 관계 맺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과 20년 계약한 적 없죠. 병에게는 20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20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당사자끼리는 계약 효력으로서 계약 내용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등기 안 하면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20년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은 철거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철거당하죠? 갑이 파는 바람에 철거당하죠.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을은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철거당하면 건물이 다 없어질까봐 622조에서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에게 팔기 전에 만약 을이 건물에 자기 건물이라 혼자 등기할 수 있죠.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이 철거 충고 못하게 막아주는 게 622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존속기간은 당연히 중요하죠. 자, 세 가지 법 비교해봐요. 일반법, 임법,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입니다. 먼저 최장기간 셋도 없습니다. 100년 약정 유효, 1000년 약정 유효입니다. 최단기간은 민법은 없거든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호됩니다. 그 다음 월세, 차임을 몇 번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인데 주임법 규정 없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3개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임법이 규정 없죠. 이렇게 특별법이 규정 없으면 아래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서 주택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상가임대차는 3달은 밀려야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특별법 아니라 그러면 민법 하죠? 자, 민법은 최장기 제한 없고 최단기 제한 없죠. 따라서 당사자 약정이 100% 유효, 무조건 약정 유효합니다. 6개월도 유효, 50년도 유효, 약정 유효합니다.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장기나 최단기 제한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무조건 유효입니다. 100년 유효, 6개월 유효가 되는 거죠. 네, 양가로 2번 임대차 할 때 존속기간 약정 안 할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635조가 있습니다. 자, 1항에서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다음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 통고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는 게 해지고 해지 통고는 잘못한 거 없죠. 기간 약정 안 정했죠? 그때 하는 게 해지 통고입니다. 그럼 해지 통고하면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2항에서 상대방이 1항에 통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 해지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일로 가로쳐봐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가로.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 1개월입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되고 한편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내줘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런 게 이제 강행 규정에 속합니다. 기간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이후 동사는 둘 다 오일이에요. 우린 부동산이 더 중요하죠? 부동산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 요록에서 임대인은 먼저 차임 받을 권리가 있죠.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의무가 있는데 자, 임대인은 내 물건이지만 내가 사용 못하고 임차인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되죠. 623조 임대인은 목조물 임차인에게 인도해주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유지 의무를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하죠. 그럼 사용 수익에 드는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차인 권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데 먼저 비용 상한 청구는 필요비 이익비고 이 매수 청구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을 매수 청구가 있는데 이 빨강색 이 매수 청구는 두 개가 성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과 매수 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법적 성격으로서 일단 행사자는 비용은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고 이게 땅지자라 이게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물과 토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법적 성격은 먼저 비용 상한 청구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포기약정 유효입니다. 이거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거죠. 이거 포기하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나리 매수 청구는 둘 다 강행 규정이라 폐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은 행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수인 기억나죠? 이게 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유치권 X. 다음 월세 2달 밀려서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주제,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해서요. 이 사람 쫓겨날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비용은 외웠죠?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도둑보다 훨씬 착하네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어서요. 나갈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가고 6개월 이내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완전히 다르고 얘들이 임대차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들이 다 분산돼서 적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싹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비용 상한 먼저 보겠습니다. 임의 규정이죠. 626조.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이건 지출한 즉시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뭐 보일러가 고장나면 꼭 고쳐야겠죠. 수도꼭지 고장나면 꼭 고쳐야겠죠. 이건 지출하면 즉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양 임차인이 유익비죠. 유익비란 꼭 지출할 필요가 없지만 돈을 지출하니까 가치 증가가 되는 걸 말합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성형수술이에요. 예뻐지려고 성형하죠? 꼭 할 필요 없죠. 근데 돈을 들이면 얼굴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럼 아파트로 치면 건물이면 리모델링 했다. 꼭 리모델링 할 필요 없죠. 근데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걸 말합니다. 지출하는 경우에 주가 임대인은 여긴 종료시죠? 종료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현재 그 증가액을 상환 돌려줘야 된다. 누가 돌려줘야 되죠? 여기 주어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죠. 반대해서 가면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허용했다. 그럼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하고 가액 증가 없어도 청구합니다. 근데 유익비는 임대시 끝나봐야 돼요. 끝났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여 행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할 때 화장실 리모델링 2천만 원 들었어요. 2천만 원. 근데 임대차가 3년 했네요. 3년간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3년 후에 이게 1,500 가치로 깎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화장실이 거의 영원 가치였는데 2천 들였는데 3년 후에 가치가 영원에서 1,500으로 증가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가액 증가 현존하죠. 1,500. 자, 그러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 2천만 원이고 3년 후 가치 영원에서 가치 증가된 게 1,500이죠. 그럼 임대인이 1,500을 주는 거죠. 근데 화장실이 현재 가치 영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임대차 20년 했어요. 20년. 20년 지나니까 가치가 다시 영원이 됐네요. 그럼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합니까? 다시 영원이 돼서 현존하지 않죠. 이때는 유익비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종료시고 가액 증가 현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얘들은 다 임의규정으로 배지약정 유효.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 회복 약정하면 비용 상감 포기 약정으로 유효고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공부했죠. 여러분 교재에서 이거 임의규정이라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가 됩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해요. 그 다음 이거 두 개다가 6개월 이행사라 했죠. 그 다음 부속물입니다. 자,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걸 말합니다.
독립성 없는 게 부합물이에요. 이건 독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독립성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속물은 여기 건물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돼요. 객관적인 편익이죠. 누구에게나 편익이 돼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면 임차인에게만 필요하고 객관적인 편익이 없네요. 그럼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편 우리 책 이제 속도 갈 때까지 했죠. 속도편 외우세요. 자, 조문 봅니다. 1항 토지 X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즉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 동의죠. 임대인 동의 얻어 이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죠.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요.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 소유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 들어볼게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임대차에 했죠. 우리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파란색을 설치했어요. 그럼 이 파란색은 이 주황색이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물과 파란색이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부합된 거죠. 즉 갑의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을돈 들였는데 이 파란색이 갑소유가 되네요. 그럼 을은 나갈 때 유입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건 부속 매수가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엔 반대로 파란색이 왼쪽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돼요. 을소유인데 임대차가 끝납니다. 끝나면 을은 원칙적으로 이거 뜯어야 돼요. 자기 거니까 뜯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법조문에서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의 소유물인데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이때 한해서 을은 내꺼 네가 사, 내꺼 네가 사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행규정이라 형성권이라 바로 매매계약 형성되고 갑은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 강행복귀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폐지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원칙 무효가 됩니다. 네, 속도편 기억하세요. 이런 교재 강행규정이라 폐지약정 무효입니다. 구성부분 못해요. 임차인은 특수 목적도 못합니다. 자, 행사요건에서 둘 중에 하나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고 아까 박스에서 채무불 내용 행사 못한다 그랬죠. 일시사용도 안 된다 그랬죠. 유축권 안 된다고 박스로 다 공부했습니다. 아까 그 박스가 가장 포인트죠. 자, 이제 지상물 매수는 땅 짓자라 토지 임차인인데 이 셋 다다 토지 빌렸죠. 땅 짓자 이 셋 다 인정됩니다. 갑에겐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말 들어 황토방 지으려고 토지를 임대차에서 이 황토방을 딱 지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소유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을은 나대지를 임대차했기 때문에 원칙은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반환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네요. 그때 을은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갑이 노 거절하면 그럼 그래? 그럼 내 거 네가 사. 내 황토방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거 사 그러면 이건 형성권 성격이라 바로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있죠. 원칙은 갱신 청구하고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강행 규정 그랬죠. 배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되고 이 세 가지 다 인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내 거 사니까 당연히 건물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A에게 양도하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임대차 끝난다 했거든요.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도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거기다가 갱신하실래요? 주댕이 때려 맞아요. 야, 내가 그만둔 자 있잖아. 거기다 갱신 청구에 주댕이 때린다고요. 이때는 주댕이 안 맞게 갱신 청구 없이도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럼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즉 갱신 청구 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해서 건물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자 622조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겼죠. 그럼 대항력이 뭐였죠? 을은 갑과 계약이 있지만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 병한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에게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누구한테? 병에게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 갑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소멸 후 토지 양수한 제3자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행사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 행정적 허가 안 받은 무허가 건물 황토방이 무허가네요. 그래도 철거하면 아깝죠?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제3자 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임대차 있죠? 그럼 우리는 건물을 어디에 지어야 되죠? 갑토지에 지어야겠죠. 제3자 토지까지 걸쳐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 전부를 갑에게 사라고 매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판례는 임차한 토지, 이 갑토지,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갑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이나 저런 제3자 병을 예를 들었죠. 병토지에 걸쳐서 건립되면 임차한 토지, 갑토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 허용됩니다. 틀리게 내면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럼 교재 보세요. 자, 기억에서 강행 규정으로 폐지 약정 효력없다 무효를 했고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이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쪽팔리게 임대인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채무 불이행 안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도 가능합니다. 자, 임차인 의무로 오겠습니다. 임차인은 뭐 월세 내죠? 640조와 641조가 다 이익이 똑같아요. 640조는 건물 임대차고 641조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640조 건물 임대차는 임차인 차임이 이익이 월세 2달분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 해지한다 했죠? 아까 기간 약정 안 한 건 잘못이 아니라 해지 통고했습니다. 641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이 염전이죠. 목적으로 한 토지네요. 토지 임대차는 전조 규정을 준용하는 간 전조가 이익이라 토지 임대차도 이익입니다. 결국 민법 임대차는 이익이 그랬죠. 건물 임대차 이익이 토지 임대차 다 이익이가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민법 임대차 공부했습니다. 1차 교재 두 종류입니다. 초초약집 한 권에 개론민법 구성되어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기출문제집도 개론민법 한 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 이종옥 교수님과 민법 김하연 우리 두 명이 여러분의 민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꼭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